멀지 않은 미래, 두 친구가 VR 장비를 착용하고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키스를? 동성 친구랑 VR 게임하다가 난데없이 오르가즘을 느껴버리는 이 황당한 전개. 과연 둘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누가 봐도 건장한 데니와 칼, 술도 잘 마시고 집에 와서 잠이 좀 안 오니까 게임하면서 시간 죽이는 걸 보면 우리랑 별 다를 거 없어 보이는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11년 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데니는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일상을 이어가고 칼은 여전히 자유로운 솔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들어보니까 각자 조금씩 삐걱대는 부분이 있네요. 결혼 생활 권태기에 접어들었는지 아내의 요구에도 뭔가 시큰둥한 데니. 넓은 정원에서 바베큐 파티도 하고 아이도 낳은 상태. 마냥 행복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묘하게 표정이 어두운 데니에게는 이유를 알기 힘든 욕구불만이 엿보입니다. 한편 솔로인 칼은 지금 사귀고 있는 20대 여자친구 사진을 보여주면서 데니에게 자랑을 하지만 정작 데이트하는 모습을 보니 나이차 때문인지 충분한 교감은 부족해 보이는 상황이네요. 데니의 생일을 맞아서 열린 가든 파티에서 칼은 데니에게 생일 선물을 건네주게 되는데요. 바로 이 선물이 문제의 불씨가 됩니다. 데니와 칼이 총각 시절부터 즐겨했던 게임인 스트라이킹 바이퍼스가 바로 VR 버전으로 출시가 된 건데요. 장비를 착용하면 직접 뇌를 자극해서 타격감 만땅의 현실감을 체험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곧 게임이 아니라 다른 유혹에 빠지게 되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칼이 즐겨하는 게임 내 역캐와 데니의 남캐가 키스하고 안고 그 다음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다음 전개로 빠르게 문제의 그 사건이 일어난 후 데니와 칼은 엄청나게 서먹해지고요. 일단 없던 일로 하자고 단지 게임 안에 있었던 일로 끝내자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을 줄 알았죠. 근데 참 이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직접 뇌로 자극이 전달되는 최신형 VR 게임의 기묘한 유혹과 더불어 캐릭터이기는 하지만 여자의 몸으로 경험하는 그 강렬한 자극을 잊지 못한 칼은 일도 도무지 손에 잡히지 않고 그날 밤 데니에게 또다시 스트라이킹 바이퍼스 연결을 요청합니다. 요청을 받고 잠시 망설이던 데니. 그래, 이제 정말 게임만 하는 거야 라고 결심하고 VR을 켰는데 게임만 하기는 뭐 개뿔. 대결을 시작한 지 3분도 지나지 않아 둘은 또다시 게임 안에서 격렬한 그렇습니다. 가상현실 안에서는 분명히 매력적인 남자와 여자의 몸으로 게다가 10년 넘게 서로를 알아왔기 때문에 말까지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이게 소울메이트로서 연결이 되다 보니 데니와 칼은 진지하게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데니는 마침내 감정을 정리해볼 겸 지금 당장 칼에게 만나자고 하는데요. 어색하게 현실에서 마주서게 된 두 남자. 데니가 칼에게 한 걸음 다가서고 입을 맞추고는 깨닫습니다. 현실에서 느끼는 감정은 아니구나. 과연 이게 다행일까요? 아니면 좀 어떻게 해결이 될 만한 문제일까요? 가상과 현실 사이의 이 혼란스러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두 남자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넷플릭스 블랙미러 시즌5 스트라이킹 바이퍼스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 봤을 거예요. 가상현실. 최근 페이스북에서 개발된 가성비 쩐다는 VR 장비 오큘러스 퀘스트 2 저도 구입을 앞두고 있는데 진짜 같은 가상현실이 눈앞에 펼쳐진다면 우리의 뇌는 현실과 가상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당연히 구별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뇌는 몸이라고 하는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각이 지나치게 예민해졌을 때 우리는 헛것을 보거나 환청을 듣기도 하는 건데 뇌 질환 중에는 찰스 보넷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각적인 환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들어보면 미키마우스가 맨날 내 시야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길을 걸어가는 데에서도 옆에서 계속 미키마우스 알짱알짱거리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남들 눈에는 안 보이는데 독자적으로 뭔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내 시야 안에서 얘가 막 뛰어노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이게 환각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생생한 데다가 의식적으로 내가 없을 수도 없어. 그냥 눈을 감아야 사라지는 상황이 반복되기도 하죠. 또 신체망상 분열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내 왼쪽에 붙어있는 이게 손인 건 알겠는데 내 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이런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해주는 사실은 우리의 뇌가 독자적으로 몸이 전달해준 감각만으로 세상을 판단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신체망상 분열증은 심지어 내 손이나 내 발도 진짜 내게 아니라고 믿는 이유도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동일하게 가상현실 장치를 사용한다고 해도 우리 뇌 입장에서는 몸이 주는 신호를 받는 거랑 하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컨셉의 영화는 그동안 사실 많이 있어 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제가 기억나는 영화 중에 하나는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레디 플레이어 원. 현실은 시궁창인데 뭔가 VR 장비 착용하고 영웅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예전에 나왔던 서로게이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여기서는 아예 가상현실을 넘어서서 직접 내가 VR 장비를 쓰면 내가 생각하고 움직이는 대로 그대로 따라 움직이는 사이보그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 몸은 나는 집에 누워있고 내 뇌랑 연결된 사이보그가 밖에 나가서 실제 나처럼 활동을 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뇌랑 컴퓨터를 연결하거나 가상현실과 연결하는 거는 기술적으로 멀지 않은 미래에 구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이미 우리의 뇌파만 가지고 가상현실 내에서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뇌가 가상현실에서 살아가는 걸 메타버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작년에도 코로나로 집콕을 하고 있던 우리, 머지않은 미래엔 정말 우리 뇌는 집에 놔두고 실제 거리엔 혹은 가상현실 안에서는 돈도 벌고 게임도 하고 데이트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오늘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보다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염내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